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손익계산서,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죠. 회사가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제 어떤 특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그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손익계산서는 뭐 분기면 3개월, 뭐 1년 연간이면 1년치의 그 기간 동안에 회사가 뭐 벌어들인 이익이라든가 뭐 나간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뭐 정리를 해서 최종 뭐 순이익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익을 내야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손익계산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익계산서 이제 항목들 제가 뭐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기본 개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정도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먼저 매출액은 회사가 어떤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뭐 만들거나 생산을 해서 판매한 그런 금액이죠. 그게 이제 매출액이고, 거기서 이제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이 어떤 하나의 제품, 뭐 예를 들면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 이거 여기에 들어간 뭐 유리도 뭐 재료비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감가상각비, 어떤 이제 기계 같은 거는 내용 연수에 따라서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거기서 이제 매출 원가가 있고, 그럼 매출액에서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그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거를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판매하고 관리비가 있어요. 판관비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매출액에서 뺀 게 매출 원가고, 그 다음에 판관비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이 제품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데 홍보비, 또 판매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지원 뭐 업무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뭐 인건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건물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물류비, 뭐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그런 비용보다는 제품 판매를 위한 하나의 비용을 우리가 판매 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관비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래서 영업이익,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에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제거를 딱 해주면 바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영업이익은 이 장사에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스마트폰을 판매해서 내 핵심 제품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돈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이제 기업의 핵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순이익보다 이 영업이익이 실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은 뭐 세금도 있고 일회성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변동성이 좀 큰 편인데, 결국 장사에서 번 돈, 그게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실제 주가도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영업이익에서 이제 그 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 말고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또 이익과 비용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영업 외의 수익, 그러니까 이 장사와 상관없는 수익, 이자 수익. 내가 현금이 있어서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자 들어온 거, 그런 이자 수익. 또 어떤 회사에 배당, 그 투자를 해놨는데 배당금. 아니면 토지를 갑자기 매각을 했어요. 토지 매각 이익.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해 버렸어요. 투자 자산 처분이.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번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하고, 영업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번호과 상관없이 내가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 이거 이제 처분을 해야 돼. 그런 처분 손실 이런 거 다 일회성이죠. 예. 아니면 뭐 투자 자산을 팔았는데 손실이 났어요. 그런 손실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회사의 번원 그 근본적인 뭐 영업 활동과는 별 상관없이 그냥 일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는 하나의 이익이다,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이런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면 결국 세전 이익이 나와요.
세전이익이라는 건 이제 세금을 제하기 전의 이익입니다. 예전에는 경상이익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용어가 바뀌어서 세전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기 전의 이익, 그리고 세전이익에서 이제 법인세 있죠. 세금을 딱 내고 나면 이제 마지막 최종 주주에게 돌아가는 순이익. 이게 순이익의 중요한 게 이 순이익을 가지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순이익은 이제 주주 몫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부터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손익계산서.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제가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치킨집, 뭐 항상 제가 치킨집 많이 하지만 그 치킨집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치킨을 팔았어요. 그럼 뭐예요? 치킨을 1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럼 그게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이 되는 거고, 매출 원가는 뭐냐면은 재료비예요. 생닭. 내가 생닭을 구매한 비용 있잖아요. 그럼 치킨을 또 만드는데 내가 뭐 알바생을 구했던 이렇게 그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치킨 제조할 때 필요한 이제 원가가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뭐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되죠. 자, 그래서 10에서 10,000원을 빼면 90,000원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킨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광고를 했어요. 전단지 막 뿌리고 광고비를 한 10,000원을 썼어요. 그리고 알바생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우리 배달 직원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할 때 어쨌든 알바를 해야 그 배달 직원이 가서 또 인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한 2만 원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 9만 원에서 판관비가 자 광고 10,000원, 인건비 2만 원 더하면 3만 원. 이게 6만 원이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이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뭐 굉장히 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영업이익이고, 자, 다음에 세전이익과 순이익인데, 자, 세전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거라 그랬죠. 근데 아까 영업이익이 6만 원인데 이자가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자 비용 2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 2만 원을 빼줍니다. 그랬더니 4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세전이익이고, 자,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내라고 해요. 예, 세금 내야죠. 그래서 10,000원을 냈어요. 그래서 4만 원에서 10,000원을 뺐더니 3만 원. 그러니까 총 내가 10만 원을 일단 매출을 발생을 했는데 나한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3만 원이 남은 거고, 그 3만 원은 내 돈일 수도 있고 치킨집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투자를 받았다면 그 투자한 주주들의 몫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다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그 재무제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삼성전자인데 매출액 여기 나와 있죠. 예,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판관비, 판관비는 되게 다양하게 있죠. 뭐 인건비, 광고비, 판매비, 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하고 다 제외했더니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금융수익,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돼서 뭐 이자를 받거나 뭐 낸 그런 비용들, 이런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뺐더니 세전이익이 나오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세, 세금을 냈더니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배주주 순이익하고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그 제가 재무제표 강의에 나중에 D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그 편을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이것도 한 편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당기순이익은 이렇게까지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예, 손익계산서 이제 여기서 끝났고, 요 항목들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다 이해되시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순이익이 나오는 거나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손익계산서 이제 기초편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